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이용해 사전에 부모와 약속된 장소에서 아이를 등하교시키고 있는데요. 전남의 한 유치원에서 하교하는 아이를 집 앞이 아닌 다른 곳에 하차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당국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남의 한 유치원에서 하교하는 아이를 말 그대로 이제 통학버스에서 약속된 장소에 내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내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거죠? 네,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 안전 불감증 같아요. 그 안전 요원이 정확히 아이를 확인하고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평소에 그런 안전 교육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모르고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죠.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뭐 관련된 얘기 좀 더. 네, 최근에 작년이나 아니면 2, 3년 전에도 이런 교통 어린이집 차량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뭐 아이가 차량 내에서 하차를 못하고 질식사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 하차 차량에 치여서 사고 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것들은 물론 뭐 사람이 하는 것이 모두 다 인재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관리 감독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의 꼭 거기에 어린이집 종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라든지 여러 관계 기관들의 어른들이 이건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벌어진 아이를 잘못 하차시켜서 아이가 뭐 흔히 말해서 뭐 공포에 떨게 됐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해당 유치원에 법적으로 좀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법 750조 이하의 751조나 752조에서는 그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어린이집에서 어떤 안전 관리 소홀이라든지 또 안전 요원의 관리 감독을 소홀로 인해서 아이가 정신적인 손해,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경우라면 당연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 그러면 도나 도의회에서도 관련된 뭐 조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유치원들을 좀 관리하는 방안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가장 먼저 모든 책임은 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어떤 실수가 있을 때는 원장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안전 요원이 교체됐고요.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주 강화된 그런 법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뭐 이제 말 그대로 좀 이번 문제가 사실 이제 좀 발생을 또 했잖아요. 또 뭐 예전에도 뭐 여러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근데 어쨌건 교육 당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뭐 흔히 말하는 이런 뭐 내용들이 담긴 계획들이 사실은 전무하다고 좀 보여지는데 앞으로 좀 이런 계획들을 좀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교육 당국에서도 이제 우리 통학버스, 특히 유아들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안전 요원이라든지 보육교사 그리고 원장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더 강화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지금 이미 개발돼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라든지, 이게 뭐냐면 통학버스에 벨을 장착해 놓고요. 그 통학버스에 어떤 시동이 꺼지게 되면 그 벨이 자동적으로 울리게 됩니다. 벨은 맨 뒷좌석에 위치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전 요원은 그 벨 소리가 꺼질 때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 장치를 이제 모든 차량에 장착 지금 하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 요원들이 반드시 학생을 내려줬을 때 그 부모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둘 예정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계획,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제도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얼마 전에 실제 제 아이가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 같이 하굣길에 하차 버스를 같이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
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안전요원이 계셨는데, 물론 안전요원이 굉장히 잘 지도를 해주셨고 바른 하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실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하차하는 이 안전요원이 어찌 보면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등교를 하고 하원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분들의 어떤 토천의 사명감이라든지 어떤 그 본인의 직업의식들이 강화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아이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네. 직접 운영이냐 아니면 네. 말 그대로 외부 업체에다가 뭐 맡겨서 네, 운영을 맞습니다.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최근에도 이 위험한 현장, 산업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위험의 외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전요원을 어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외부 업체를 통해서 함에 있어서는 뭐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차이가 있고, 직접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떠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직접 고용 형태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귀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으로 네.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위원님, 그러면 뭐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사실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봤어요. 네.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어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직원분들이 안전요원이 다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지요. 근데 이번 장흥의 한 병설 유치원 경우에는 학교 소속이 아니라 차량을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차량을 임대했을 때 그 안전요원도 그 차량 소유주가 안전요원을 채용해서 같이 들어오는 이런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점을 이번에 인식하고 강하게 교육청에 어떤 수정을 요구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꼭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을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사건의 경우에 안전요원분이 좀 거의 70에 가까우신 분이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아마 안전교육 자체가 그렇게 본 학교 소속의 안전요원보다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 산하의 어떤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 차량이라든지 어떤 안전요원들을 직접 이렇게 채용한 형태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모든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채용했을 때는 나중에 또 정규직화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쉽게 교육청에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뭐 차량을 없애거나 네. 뭐 이런 것들 폐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운영을 하려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계획들도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2014년 4월 달에 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수학여행을 금지시키는 거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수학여행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작년에 또 수능 이후에 우리 고3 학생 10명이 강원도 펜션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 당시 나왔던 게 또 체험학습을 또 없애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사건이 터지면 이것을 근본적인 것을 없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무엇보다도 먼저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을 먼저 확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사람의 힘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계적인 장치,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량 내에도 스마트화 시키고, 또 최근에 유행한 게 학생들의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를 스마트 횡단보도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어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했을 경우에는 위험 차량을 접근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한 요소 발생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차량 운전자나 아니면 보행자에게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것보다 약간 좀 효과는 덜하지만 적은 예산을 할 수 있는 게 옐로우 카펫이라는 게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섰을 때 운전자의 시야에 확 띄게끔 하는 게 옐로우 카펫인데요. 이런 거라도 또 당장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보 중에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뭐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
기자님도 생각해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 다니는데 차를 타고 다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등하교를 버스를 타고 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금 과거에 뭐 20, 30년 전과 지금은 또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집 옆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또한 이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인식이 굉장히 아직은 낙후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끔 외국,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의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하차시키려고 정차했을 때 그 뒤로 어떤 차도 지나가지 않고 쭉 계속 정차해 있는 모습을 어디선가 뭐 화면에서 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 차량을 아이들이 이용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의 그런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아이가 있는 차량이 하차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정차하고 그 버스가 떠난 뒤에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스쿨존에서도 30km 제한 속도가 있지만은 지키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다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스마트한 시대에 어떤 기계적인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어떤 이 어른들의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달라져야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바뀌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소중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먼저 뿌리 깊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당연히 학교 당국이나 어린이집에서 보호해 줘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의 안전은 내 가정에서 먼저 지킨다는 그런 부모들의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가 6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인지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탑승했을 때 먼저 많은 아이들이 지쳐서 잠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기보다는 잠을 자지 않고 다른 학생들이 내릴 때는 함께 따라 내리는 습관. 두 번째가 보통 혼자 남겨졌을 때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풀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도 혼자 남겨졌을 때는 안전벨트를 푸는 방법을 우리 어머니들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다 남겨졌을 때 혼자 무서울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안전벨트를 풀고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경적을 누르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누를 때 손으로 누르면 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라든지 발로 누르는 이런 연습을 가정에서도 시켜줬으면 유비무환의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방안들 좀 내놓으셨는데요. 사실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또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산 마련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산 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추경이 있겠지만은 추경을 세울 때 아니면 본예산을 세울 때 가장 우선순위를 학교 시설의 안전, 아이들이 안전된 예산을 1순위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6월 달에 또 교육청 추경이 있거든요. 추경 때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안전에 관련된 통학버스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의원님이 또 예산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네네. 봤을 때 이런 어떤 예산들이 좀 국체적으로 좀 와줘야 또 이런 교육이라든가 의식 변화에 좀 도움이 될까요? 물론 예산의 한정성이라는 점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당연히 좋아지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최근에 아이들이 이제 인구도 감소가 되고 출산율도 감소가 되면서 이 출산 정책이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진짜 수십조가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내 아이한테 쓰여졌는가라는 생각은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이 예산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그 투입되는 부분들은 보통 인건비가 제일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인건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도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교육 기재라든지 아니면 안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전에 그 아이가 그 하차를 못하고 질식사한 사건 때문에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도 도입을 했듯이 이게 항상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어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뭐가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조금 교육 당국에서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단 좀 다른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 이유가 사실 이제 교육 당국에 문제도 좀 있다라고 보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두 곳이 있는데 과연 이 문제들을 어디서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도 사실은 굉장히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의원님, 일단 뭐 이런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 통폐합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유치원은 교육정서관이고요. 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폐합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방과 후에 초등학생, 보통 주로 초등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 들려서 보육도 하지만 학습을 또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보육 기능과 학습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당장 이걸 통폐하기가 법적으로 저희 마음에 굴뚝 같죠. 통폐됐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이나 아니면 도청이나 다 우리 시민들, 학생들을 위한 봉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업무 협약을 통하든지 해서 공통 분모를 가진 업무는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이게 가장 우선 선행돼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법제상으로는 영유아 보육법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이상, 그다음 초등학교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 소속된 이제 그 법의 적용을 다 받게 돼 있는데요.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뭐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돼서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통합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분리해서 관리 감독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일장일단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통합을 했을 때는 비용적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에서 좀 나을 수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어떤 분리해서 했을 때 오히려 더 구별화되기 때문에, 구별해서 관리 감독하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또 이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를 잠깐 맡아서 부모님들이 안 계시는 낮에 보육을 대신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이제 보육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이제 유치원부터는 어떤 보육보다는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어떤 사전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기초교육을 통해서 어떤 초등학교부터 진입을 하게 되는 어떤 교육의 가장 밑받침이 되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 제도 자체가 어떤 뭐 빠른 시일 내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뭐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최근에는 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좀 덜 낳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보육기관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교육 절차에 들어가는 그 초등학교 이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분리하되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라는 공통 분모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관리 감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말 그대로 인식 개선,
그다음에 뭐 교육 당국이든 행정 당국이든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요구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물론 그 제도와 시민 의식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누구도 의문을 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계속되는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른으로서 아이를 생각해 보면 그런 어른으로서의 입장을 좀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가정에서 부모들은 그냥 아이의 보육을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모두 다 맡길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지자체 모두 다 맡길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정과 그다음에 지자체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삼위일체를 이뤄서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어떤 정보도 공유를 하면서 아이가 안전하고 또 그 소양이 풍부한 아이로 키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것은 부모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참여가 현실적으로 좀 더 많은 그 기회가 주어졌으면 오히려 더 아이에게도 더 좋고 또 그다음에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도 부모가 참여를 함으로써 좀 더 조심하는 것도 생길 것이고요. 더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한번 해주시죠. 예, 변호사님께서는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행정당국이나 교육당국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교육당국이나 행정당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차량의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는 대형 사고가 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소속 안전요원, 특히 임차 시에 외주 안전요원 같은 경우도 철저한 안전교육 강화를 우리 교육당국이나 행정당국에서 신경 써야 되고요. 세 번째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것은 기계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스마트 기계화를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일단 사후 약방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앞서서 다들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안전책을 좀 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통학 안전은 단순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교육당국의 허술한 안전관리에 대한 보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